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인터넷이라는 물질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광디지털대학교 남궁문 총장님과 함께 원불교 사이버 교육과 미래의 대학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남궁문 총장님 뵙고 싶었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우선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원광디지털대학교는 200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살을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이제 대학들이 사이버 대학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해서 원광 디지털 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21개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버 대학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학과가 있고 또 학생들은 한 4,500명 네. 이렇게 재학을 하고 있고 또 졸업생이 거의 만여 명 이상 졸업생을 배출한 짧지만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16년이 됐고 만여 명의 졸업생들이 함께 하고 있군요.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사이버상에서 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많은 교도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한 가지씩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특성화를 창출한다. 다름을 창출하는 대학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곁들여져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21개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일반 대학들도 200개의 일반 대학 또 디지털 전문 대학도 뭐 100개 이상 있고 하는데 특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백화점식 학과가 있고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게 타당하느냐. 그래서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는 그 어느 대학에도 없는 그런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특성학과다. 특성화 분야가 크게는 이제 웰빙 쪽에 네. 건강과 웰빙 쪽에 이제 한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문화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성화하고 다름이다 하면은 이제 학과의 구성, 네. 또 학생들의 수 네. 이런 걸로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뭐 기계 쪽에 특성화되어 있다면 기계 쪽에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저는 무엇을 우리 원광 디지털학교에서 추구하냐면은 특성화 속의 특성화다. 특성화 속의 특성화. 네. 그러니까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질적인 특성화, 교육 내용적인 특성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교육 과정과 그런 진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 차문화 경영학과가 있다. 그럼 차문화 경영학과가 특성화 학과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네. 다른 대학에서 차문화 경영학과를 만들더라도 또 오프라인 대학에서 어느 대학이 만들더라도 원광 디지털대학교 차문화 경영학과를 이러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특성화를 속의 특성화를 교육 내용 그래서 저는 교육의 내용적인 특성화를 추구하는 그것이 가장 다르고 또 다른 대학에서 지금 현재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조금 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특성화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현상들이 절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을 교육하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사이버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컴퓨터 홈페이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대학과 사이버 대학, 특히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어떤 다른 특성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 대학의 우리가 이제 교육의 변화, 몇백 년 동안의 교육의 변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있었잖아요. 학교를 가야 돼. 학교는 시설이 있어야 돼. 네. 정시에 가야 돼. 네네. 꼭 거기만 가야 돼.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느 때 어디서나
내가 하고 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개념이 지금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접어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교육 매체로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게 지금 이 사이버 교육이고, 사이버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모든 어떠한 그 통신 매체만 있으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디서든지. 네. 네. 남국에 갖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크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해서. 그게 가장 큰 오프라인 대학과의 그 차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연계선상에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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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가 온라인을 강조하고 온라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을 그리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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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이버 상황에서 막 보더라도 만나고 싶고 학생들이 네. 교수님을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현재는. 네. 그래서 우리가 7개 학습관도 두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학생들의 그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른 대학, 온라인 대학 중에서도 또 그런 차별화를 네. 두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전에 7개 지역에 지역 캠퍼스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지역 캠퍼스가 따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필요한 이유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막 보고 뭐 어떤 가수를 내가 좋아한다. 그럼 항상 TV 보더라도 만나고 싶잖아요. 네. 그죠? 근데 현재 우리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날로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지금,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전국에 수도권이 한 45%, 그 다음에 호남이 17%,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라든가 지금 영남 쪽에, 영남 쪽에 한 30%, 네.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또 해외도 있고. 네. 그래서 해외까지는 커버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교수님이 가서 특강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산에 학습관이 있고 대구에 있고 네. 대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주, 서울, 익산에서 7곳이 네. 학습관이 있는데 이 학습관 규모는 우리 21개 사이버 대학 중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역 캠퍼스의 역할은 만남의 어떤 장소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의 총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강조하고 계신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들의 어떤 활동들은 과연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제일 기본이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준다기보다도 그 지역에, 그래서 전주에 있는 학생들, 부산에 있는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학습을 함께 하고 또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다양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관이라는 게 그러면 동아리 활동만 하느냐? 그러면 다시 네. 우리가 이제 대학의 책무성이라는 부분을 갈 수 있어요. 대학이 과연 이 국가사회 인류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되느냐 네. 했을 때 가장 작게는 지역에 공헌해야 된다. 그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습관이 학생들의 그 학습 활동을 지원해주는 또 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종합우수대학으로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네. 선정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받은 상이죠? 교육부에서 이제 그 우리 디지털 대학교, 그 사이버 대학들의 그 질 관리를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 네. 평가 요소는 아주 뭐 다양해요. 네네. 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육의 질, 특히 이제 콘텐츠 부분, 콘텐츠 부분은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그 치우수 대학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콘텐츠를 대부분 대학들이 온라인 대학들이 외주를 주거든요. 네. 밖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체 개발하는 능력을 갖춰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해서 우리가
역으로 밖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의 학생들 만족도, 그다음에 교육의 질, 콘텐츠 부분,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치우스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콘텐츠의 질이 가장 우수한 네. 대학이다 말씀인 것 같고요. 배움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 네.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교수님이 계시면 또 네.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교수님의 연구과제가 발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간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하는 게 교육이 아닐까 먼저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사이버상에서의 교육이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게 아마 그 일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할 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상으로 만나면 뭐 내가 혼자 하면 되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게 우리 인류라는 것은 함께 활동하고 함께 또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않고 그냥 나 수업만 받으면 되느냐가 아니라 첫째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장에서 만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방법이 달라요. 학습 방법이 그룹으로 해서 일대 다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온라인상에서 네. 일대 다수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룹이 10명이다. 10명이 쫙 같이 뭐 일정한 시간에 들어가지고 같이 어떤 하나의 주제, 토픽을 놓고 네.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또 교수님이 들어가서 또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사이버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는 원코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직접 한 학기에 최소한 한 번씩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네. 쪽지를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이제 학과별로 특강이 많아요. 특강. 네. 특강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 대학서 만약 MT도 그 초청 인사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MT에서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한 스킬이 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연수 때 네.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상호작용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교수 학습을 어떻게 증진시켜서 학생들의 결국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뭐 영상 통화, 채팅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토론을 하는 토론도 자주 벌어지는 자주 것 하고 같고요. 화상으로도 네. 하고. 그래서 그룹 활동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룹 같고요. 활동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위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정반대의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은 사실은 교육의 우수성도 있지만 학위를 취득하는 혹은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과정이 어땠는가라기보다는 그 사람 출신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우리 사회를 좀 겪고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대학 교육은 아마도 원광 디지털 대학교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 교육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미래 대학 교육을 보려면 우리가 그 통신 배치의 발달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고.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돌리는 전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이얼 전화가 생기고, 뭐, 어떤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핸드폰 같은 네. 큰 거 들고 다니는 것을, 저런 시대가 있을까? 했는데 벌써 우리 없으면 거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스피드 있게 빠른 거죠. 이런 IT 기술이라는 게. 네. 그래서 IT 기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유엔 보고서에 이제 보면은 네.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아,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네. 뭔 대학이냐면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다 구축해 놓고 거기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 듣는 거예요. 응? 좋은 콘텐츠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콘텐츠가 있다. 뭐 하버드 대학 교수님 콘텐츠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가 문제였냐면 언어가 문제였다는 거죠. 언어가.
언어가 문제인데 지금 언어 거의 해결되잖아요. 네네. 저번 주에도 그 뭔 기사 보니까 앞으로 어학 계열이 다 없어진다. 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뭐 파파고라든가 뭐 구글에서 막 다 번역되고 서로 얼마든지 지금 구글 여기서 저기 바로 이 얘기하면 번역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서로 뭐 말을 해서 언어의 장벽은 거의 지금 낮아지고 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뭐냐면 이 교육이 가장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으로 그런 곳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오프라인도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선진국들이 막 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 콘텐츠 자체는 우리나라만 갖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콘텐츠다.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학들이 우리 앞으로는 성공한다. 우리의 교법의 물질의 개벽이 정신 개벽을 이끌어낸다. 그 가운데 사이버 대학 그리고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모습이 물질 개벽의 가장 최상의 등급에 있는 것들을 실현하지 않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의 교법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미래의 대학 교육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 교법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법이 이제 물질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정신적인 그런 것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물질만 계속 발전되는데 그럼 우리 정신문명 어떨 것이냐? 네. 그럼 정신문명은 뭐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사회적 병연상이라는 이런 생기는데 거기에 그 인간적인 요소들, 네. 또는 인성적인 요소들, 우리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웰빙이라든가 또는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하더라도 다 우리 교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거기에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네. 교역자 양성에 있어서도 네.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출가 교역자는 이제 원불교학과 원광대학교하고 영산 선학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재가 교역자 양성 우리가 원불교학과에서 하고 있어요. 원광 디지털 대학교 네. 원불교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한 130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고 매년 한 4, 50명 이상 이렇게 입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그 기간제 전문 출신도 하는 분도 있고 원무 많고 그다음에 각 교당의 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결국은 우리 교당의 또 교단의 주인으로 교법이 이제 생활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의 내용이 명칭이 굉장히 재미있는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웰빙 건강학부, 한국문화학부, 그리고 실용복지학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특색 있는 학과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세계에도 없는 학과가 있어요. 네. 세계에 유일하게 네네. 있는 학과들이 차문화 경영학과 학부에 네. 없고 요가 명상학과 같은 경우도 요가 명상학과. 학부에 우리나라도 없고 인도 같은 데가 이제 원조잖아요. 네네. 사실은 요가에. 그래도 거기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는 없고 대학원은 있어요. 대학원에서는 인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그 요가에 대한 생리적인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얼굴 경영학과 네. 이런 데는 얼굴 경영학과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세계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들을 더욱더 특성화시키면서 좀 다른 대학보다도 특히 그 웰빙 쪽이라든가 한국 문화 이런 쪽에는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다. 그런 과들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대학 교육은 사회 현상을 학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학과들은 사회 현상을 약간은 선도하거나 같이 가고 있는 그런 학과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얼굴을 경영한다. 굉장히 선도적인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직업군이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한 번쯤은 나도 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고 계시고 입학하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보통의 입학 전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우리 부탁드립니다. 학기는 이제 뭐 오프라인과 똑같이 두 학기 체계로 운영이 되고 물론 계절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는 저희가 이제 두 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예, 1년에 예, 전반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입시 일반 입시와 같이 해서 1, 2월 달에 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8월, 9월 이렇게 해서 두 번 모집하는데 모집하는 기간은 이제 정해 있고요. 근데 두 번 모집을 해서 이제 그 학기를 똑같이 이렇게 돌리고 있고 특히 이제 학습 우리가 등록금 같은 것이 좀 걱정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반값 등록금 이하를 실현하는 대학입니다. 반값 등록금 이하라고요? 이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금 자체가 뭐한 2, 30만 원 네. 정도 학점에 따라 다릅니다. 학점에 네, 따라서 네. 다른데 거기에 이제 국가장학금을 대부분 받고 또 대학에서 주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뭐 요새 학교들이 뭐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든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은 일반 대학의 3분의 1 이하의 그런 학비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모든 학과가 자격증을 네. 다 민간 자격증을 다 연계해서 딸 수 있고 그거 취업과 연계하고 이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2의 직업 네. 또는 창업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이 없고 또 어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졸업하고 나서도 6년 동안 네. 그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고. 그래요? 네. 네.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가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 우리 디지털 대학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등록금까지 선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당장 한번 알아봐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고등교육,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어떤 꿈 가는 데는 내가 이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서 한다는 어떤 명칭이나 혹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영상 편지처럼 전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학생들도 괜찮고 교수님들도 괜찮고요. 미래의 어떤 학생들도 괜찮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교수님들 그리고 원광 디지털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종착점이 어딘가 했을 때 미래의 교육의 종착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는 16년 동안 줄기차게 온 구성원이 일심합력으로 달려와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우리 교단의 우리 스승님들과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원광 디지털대학교를 사랑해 주는 모든 학생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에게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혹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법신부 사관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대학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 되겠어? 혹은 거기서 배운다는 건 나는 조금 인터넷 잘 모르는데 혹은 거기서는 결국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 정도만 우리가 배울 수 있지라는 개념들이 많이 있었고 제한적인 것들을 많이 선을 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방금 말씀해 주신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선을 넘었구나.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참여해서 배움을 갖고 또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 됐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고 이젠 정말 원서를 쓰면서 도전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